이제 중등부든 고등부든 내신 대비를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신 대비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짜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조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방학생활 계획표는 뭐 익숙하시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니까 익숙하실 텐데 보통 이제 가끔 아이들에게 생활계획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얼마나 지켜봤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실천율이 그닥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왜 이거를 지키기 힘들까? 성공하기 힘들까? 라고 했을 때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 하루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쉬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나는 잠만 자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일요일을 조금 보람차게 보내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도 만나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밀린 과제나 업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일요일에 일어나는 시간 보면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없기 때문에 늦게 잘 확률이 높죠. 예, 늦게 잤어요. 그러면은 일요일에 보통 나는 원래 생각은 8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공부 좀 하고 책을 보고 뭐 이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는 시간이 일단 10시, 11시가 딱 되면 일단 뭔가 깨졌기 때문에 뭔가 책상 앞으로 바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민기적 하다가 보니까 12시, 1시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냥 아점식으로 식사를 해요. 예, 식사를 하고 또 그때 한 2시가 돼요. 그러면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좀 나른해요. 근데 어차피 저녁 때가 있고 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유 아이들 쪽에 생각했을 때 아 지금 이따가 하지 라고 하고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멍을 때리거나 이제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5시, 6시가 돼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럼 저녁을 먹겠죠. 그 저녁을 먹고 7시 반, 8시 돼서 딱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죠. 예.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 숙제를 딱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 1~2시간 하다가 딱 덮어버렸어요. 예, 이런 상황들이 물론 이 상황이 뭐 100% 옳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상황만 있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보기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획을 짰을 때 그걸 지키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획을 짜라고 하게 되면은 이상적인 걸 짜요. 그래서 뭐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그래서 뭐 시간별로 이렇게 하고 짜는데 사실 우리 몸은 거기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을 보고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그러면 계획을 짜서 했을 때 그러면 다 망가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계획표를 만드실 때 혹은 아이들이 계획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와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아이들한테 계획을 짜라고 하게 되면은 한 시험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끝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흔한 예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아이들이 영어 수학 학원을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갔다 와서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혹은 학교 과제가 있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나는 사회를 공부하기로 했는데 사회가 한 내가 생각할 때 2~3시간 분량이 된다고 하면 학원을 갔다 와서 숙제를 딱 하려고 했더니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한 30분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 내일 해야지 라고 하고 아이들이 이제 덮고 자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원래 계획표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내일 해야 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 것도 보통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해야지 끝내는 건데, 어, 근데 또 내일 딱 돼서 오늘 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공부가 계획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은 내일은 새벽 두세 시에 잘 생각을 하고 오늘 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이들은 거기까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자게 되는데 그건 계획이 뒤로 밀려요. 예.
계획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앞에 공부를 끝내게 되면은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벼락치기가 돼요. 예, 벼락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냐면, 아이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진도 나간 데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대체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찍 끝내주지는 않으세요. 진도 자체를.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주라던가 급하게 끝낸다고 하게 되면은 시험 대비 바로 직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 선생님 진도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고 보게 되면은 거의 벼락치기입니다. 못 끝내요. 예. 그러면 시험 범위를 아예 내가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일주일 전까지를 무조건 완벽하게 끝내놓는 겁니다. 공부 자체를. 예, 일주일 전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온전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공부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1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완전하게 다 끝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앞서서 공부를 했으니 잊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잊어먹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 잊어먹은 부분들을 복습하거나 보완하는 쪽으로, 예, 일주일 전이 되게 한가해집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은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시험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쯤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를 일주일 전에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은 집중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와 그 다음에 수행과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일주일 전까지 끝내는데, 그 끝낸다는 기준 자체가 온전하게 끝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일주일 전에 일단 해야 될 분량을,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일주일 동안 잊어먹은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일정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부했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보통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계획을 짰을 때에는 되게 실천율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역사를 2, 3일 정도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가니까 벼락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일정 부분을 중단원이든 소단원이 됐든 일정 부분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가 얼마큼 걸리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그 시간을 기억해서 일단 계획표를 짜는 게 맞고요. 이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시간 통제하는 부분인데, 가령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서 100점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영어만 해서 100점 받았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끝내도 너무 오래 걸리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통제된 시간 안에서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계획을 짜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을 짤 때 일주일 전에 온전하게 시험 범위가 끝날 수 있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라.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통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양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더라. 그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은 분량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단원 되게 짧은 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걸 짧은 시간에 늘어지지 않게
처리하는 걸 습관을 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실천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쪽에서도 조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부분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수직 구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